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이 바꿔지는 정답파악 정구입니다. 자, 2026년도 수능을 위한 정답파악 기출앤 변형의 정답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원래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좌는 작년에 개념 강좌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분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기출문제와 그것의 변형 문제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제 변형 문제까지. 근데 그냥 변형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변형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 강좌로 새롭게 구성을 했고, 자, 강의는 어떻게 실제로 구성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 몇 문제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야. 근데 물론 강좌 제목에 있긴 한데, 자, 518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개념을 듣고 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해봐야 되니까 많은 문제를 실었는데, 일단 24년 기출 전 문항이 들어있어요. 24년에 기출한 문항은 총 140문제예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7번 치러지거든. 3월부터 수능까지 7번의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총 140문제가 들어있는데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실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23년에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잖아. 킬러 배제 정책. 그래서 23년부터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게 24년 모의고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24년 문제들은 가장 최근 경향으로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자, 이거는 전문항 다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변형 문제가 각 소단원별로 다 추가됐어요. 근데 그냥 변형이 아니라 고난도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탭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구분 페이지를 넣어서, 자, 소단원이 하나 끝나면 구분 페이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1등급 도전 변형 문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부분부터는 약간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기출을 이렇게 풀었으니 이것의 변형 문제, 더 어려운 변형 문제들은 내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강 순서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꼭 개념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개념 강의 먼저 들어야지. 개념을 듣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개념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워크북이 있죠. 그래서 워크북은 기본 기출하고 난이도 중간 정도까지의 기출이 같이 실려 있으니까 일단 개념을 내가 제대로 잡혔는지 기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가장 고난이도까지 들어있는 게 이 기출의 변형 정답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강좌를 꼭 수강해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야. 일단은 개념을 들었으면 일단은 워크북을 풀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최고 난이도까지 이제 기출의 변형 1단원을 풀고, 그리고 뭐 2단원 하면 다시 개념 2단원 듣고 워크북 2단원, 그리고 기출의 변형 2단원. 자, 이런 순서로 해서 내가 단원별로 개념 공부를 한 게 어떻게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먼저 기출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자, 그거를 같이 수강을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해주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출앤 변형을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몇 번을 봐야 될까요? 기출 몇 번 봐야 되니?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미니멈인데 3회동 이상 하셔야 돼요. 3번 이상 봐야 돼요. 무조건 3번 이상 봐야 돼요. 3번 정도는 봐야, 기출문제를 3번 정도는 봐야, 이 기출은 그게 비슷하게 응용이 돼서 나왔을 때, 기출문제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비슷한 게 있었지? 그거 이렇게 풀었었다. 그 풀이 과정까지 내 그 몸 안에 체화가 돼 있어야 돼. 한 번, 두 번 보잖아? 그냥 얼핏 본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봤는데 그게 비슷하게 연결돼서 나왔어. 그러면 수능장 가서도 이거 기출에서 약간 본 거 같은데? 딱 그 느낌이야. 딱 거기까지거든. 그리고 점점점점 머릿속에 점점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풀었었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기출을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은 정말 3번 이상. 쌤이 이제 우리 조교들 보면 이제 스카이를 간 조교들을 이제 보면 이제 궁금하잖아. 고3 때 너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지. 많이 물어보면, 얘기하다 보면 기출 몇 번 풀어봤는지 꼭 물어보거든. 그러면 3회 푼 사람은 없었어요. 스카이를 가는 학생은. 다 5번 이상씩. 그러니까 정말 미니멈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을 거야. 아니, 똑같은 문제를 또 푸는 게 도움이 될까? 한 번 풀면 된 거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반복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반복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반복을 하다 보면 기출의 패턴도 익혀지고, 어쨌든 평가원이 내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지. 평가원은 이런 걸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자료는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여러 번 푸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푸는 거를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출은 여러 번 풀어야 된다, 여러 번 풀어야 된다, 3회도 4회도 5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풀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어라.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3권 사야 되나? 아니, 한 번 푼 거는 있잖아, 책에 다 써 있잖아. 내 풀이가 답도 써 있을 거고, 답도 체크했을 거고, 채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여러 번 풀라는 건 책을 여러 번 사라는 얘기인가? 여러 권 사야 되는 건가? 실제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여러 권 샀습니다. 여러 권 샀어요. 한 번 푼 거는 다 써 있으니까 내가 다시 푸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권 사서 풀었었어요. 근데 여러 권 사서 푸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에이, 그냥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여러 권 사서 풀었었거든. 근데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우리 훈구파들은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특별한 교재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교재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요, 우리 본 교재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대박이야.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3권을 받았을 텐데, 이제 해설집은 이제 별도로 따로 뺐습니다. 원래는 책 속에 책으로 이렇게 껴넣었었는데, 그거 자꾸 빠져가지고, 빠지면서 또 책 모양도 이상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 따로 빼서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해설집까지 따로 분책을 해놨고요. 그래서 본교재 오답노트 해설집. 자, 본교재와 오답노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본교재는 당연히 단원별로 문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항 배치까지 좀 다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별로 없다. 그냥 거의 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 안에서 다 그냥 메모해서 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한 페이지에 3문제에서 4문제. 진짜 답만 나오는 것들은 4문제까지 했고, 웬만하면 3문제. 그리고 계산이 좀 많다라고 싶은 문제들은 다 2문제씩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공간, 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선생님이 항상 교재를 만들 때는 종이 질까지 다 신경 써요. 종이 질까지 써본단 말이야. 여러 종이를 이제 출판사에 가면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써봐요. 써보고, 이게 제일 잘 써지네요. 그 샤프로 써봅니다. 주로 샤프로 많이 풀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기감도 가장 좋은 그런 종이로 재질까지 선택해서 배치까지 해서 본교재를 항상 만들고 있고, 자, 그래서 단원별로 이제 다 돼 있을 거예요. 소단별로 다 구별이 돼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24년까지, 자, 24년 다 치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쭉 풀면 돼.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그 소단원이 끝나면 대단원 말고 소단원별로 요게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등급 도전 변형 문제. 자, 소단원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기출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닦았는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 1등급 도전 문제들을 해보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매 단원마다 도전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 노트를 보게 되겠죠. 제가 방금 얘기했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권 사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이 오답 노트를 만든 건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출판사 갔을 때 그 일화는 되게 유명한데, 쌤이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이제 갔어.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단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단면으로요? 선생님, 그러면 그 단면으로 만드시면 책이 두께가 2배가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만큼 돈을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왜 굳이 단면이어야 되니? 근데 그렇잖아.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가 뭐 책 같은 거 풀다가 내가 틀려서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들고 싶어. 근데 꼭 뒷페이지 비슷한 위치에 같은 위치에 또 틀리지 않니?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럼 내가 거기를 오려 붙이면 뒷 문제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면이어야 된다. 그럴 때 출판사님이 수긍을 하시더라고. 그러네요. 학생들이 편하려면 이게 단면이어야 되겠네요.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단면이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를 더 부탁했어요. 단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두께가 좀 두꺼워도 상관없으니까 단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절취선. 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좋다. 내가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 다운을 받아가지고 오려가지고 막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틀린 문제 다운받아갖고 오려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풀어. 그럴 시간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쌤이 책에다가 단면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책에다가 모든 문제가 뜯어지게끔 절취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위도 필요가 없어. 그냥 손으로 뜯기만 하면 돼. 그래서 보면 이제 되게 뿌듯하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거든. 내가 만드는 걸 보거든. 그러면 드륵 책이 절취선이 있으니까 드륵 뜯어져. 그래 한 문제 한 문제 다 뜯어지니까 그거를 갖고 내가 틀린 문제들 자 모아서 이제 다른 연습장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카치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는 갖고 다닐 수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 하나 해서 틀린 문제 뜯어서 자 다른 연습장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거기다 풀지 마시고 또 다른 연습장에 풀어야겠죠. 거기다 또 메모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뜯어지게 단면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 자 뜯어서 새로운 연습장 하나만 사. 두꺼운 걸로 사. 자기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많이 뜯어 붙일 수도 있잖아. 뜯는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꺼운 연습장 하나 사서 그거는 뭐 종이질 안 좋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연습장에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오답노트 뜯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뜯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겠지. 일단 틀린 문제는 당연히 뜯어야 돼. 틀린 문제 당연히 뜯어야 돼.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틀렸으니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찍은 문제. 이것도 반드시 오답 대상이에요. 찍은 문제는 우리가 틀렸다고 채점을 하진 않아요. 내가 찍어서 딱 맞았어. 막 긴가민가 했는데 요 기억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고민하다가 인 것 같아서 기니를 딱 골랐는데 맞았어. 그지? 기분 좋잖아. 찍었는데 그걸 틀렸다고 채점한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근데 수능장 가잖아. 찍은 거 무조건 틀려요. 이상하게 수능장 가면 찍은 게 틀린다? 그 이유도 아니? 수능장 가서 찍으면 왜 틀리냐면 그날 그 시간에 동시 접촉사가 많아요. 찍신을 자꾸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찍신도 바빠. 그날은 유독 많은 학생이 찾기 때문에 바빠. 그래서 잘 못 와. 평소에 내가 막 숙제하고 공부할 때는 찍으려면 찍신이 와서 딱 도와줍니다. 그런데 수능날은 너무 많은 애들이 욕을 해. 그래서 수능장 가서 찍으면 잘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찍은 거 이거 해놔야 돼요. 다시 해놔야 돼. 그래서 찍은 문제는 근데 자기만 알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기를 해놔야 돼요. 표기를 해놔야 돼. 틀렸다고 채점하진 않잖아? 동그라미를 치잖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찍은 문제에다가 이렇게 맞은 다음에 V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 보니까 이렇게 메모해 놓더라고요. 이게 뭐게? 찍어서 맞았다. 그지?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다시 풀어야겠지. 수능 가서 또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틀린 문제, 찍은 문제 다 뜯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어. 찍지도 않았어. 틀리지도 않았어. 제대로 풀었고 맞았어요.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답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뜯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 뭘까? 그치?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거. 오래 걸린 문제. 너무 오랫동안 풀었어. 그러면 왠지 맞고도 찝찝해요. 왜냐면 수능장 가서 시간 분명히 부족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오래 풀면 내가 이걸 과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지? 그런 걱정이 되지 않니? 그래서 오래 걸린 문제도 반복해서 여러 번 풀다 보면 그게 시간이 점점 줄어요. 왜냐면 핵심이 보이니까. 여러 번 풀다 보면 보여. 여러 번 풀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거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이거 불필요한 단서들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문장이 길어도 요거만 갖고 문제 풀 수 있다.
전에는 그걸 다 봐서 오래 걸렸었다. 그런 것들이 경험치로 쌓인단 말이야. 걸러진다고.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래 걸린 문제들, 시간 오래 끈 문제 있죠. 이런 것들도 뜯어서 다시 한번 풀고 다시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풀이 과정을 다듬는 거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얼마나 걸리면 오래 걸린 건가요? 또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우리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자, 우리 30분에 풀어야 되잖아. 20문제를. 그럼 한 문제당 평균 얼마야? 1.5분이죠. 1.5분. 그래서 2분 정도. 왜냐면 앞에 1페이지 문제들 이런 것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앞부분 그 문제들은 30초도 안 걸려, 솔직히. 읽고 그냥 거의 답이 툭툭툭 나오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가 2분을 넘겼다? 아, 이러면 이건 오답 대상이에요. 2분 이상. 선생님, 저는 1분 하고 싶은데요. 1분 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 약간 오바긴 한데, 그래도 그럼 좀 더 많이 뜯게 되겠죠? 상관없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세요. 선생님, 추천은 2분. 2분 이상 걸린 것들 다 뜯으세요. 다 뜯어서 맞았어도 뜯어놓고 다시 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2분이 안 걸리게끔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넘어가도 되는 거지. 자, 나중에 요거 오답노트 우리 아직 인쇄가 다 안 끝나서 자, 미리 찍는 건데 여기 다 되고 나면 한 뜯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뜯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자, 교주 활용법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틀린 문제, 찍은 문제, 그리고 2분 이상 걸린 문제들 이런 것들 싹 다 뜯으세요. 싹 다 뜯어서 자, 오답 노트, 자, 새로운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스프링 노트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절대 풀면 안 돼. 다른 연습장에 보면서 풀어서 내가 되는지 되면 이제 그거는 다시 다음부터는 안 봐도 되겠지만 또 풀어야 되는 게 또 보일 거야. 아, 2번 풀었는데 또 찝찝해. 그건 3번 푸는 거야. 나중에 한 번 더 푸는 거지. 그렇게 4번, 5번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 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났더니 학생들이 맨날 수강 후기에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오답 노트 활용을 너무 잘했다고. 오답 노트 때문에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너무 잘했다. 너무 활용을 잘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답 노트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교재니까 여러분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오답 노트까지 이제 이 기출형 변형의 정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좌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은 자, 교재는 우리 비타민 교재에 있는 1, 2 모의고사하고 훈구단이에요. 1, 2 모의고사 훈구단은 거의 필수로 해야 돼. 자, 1, 2 모의고사는 이제 1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0회 분량이 들어있는데 1페이지, 2페이지 어쨌든 빨라야 돼. 진짜 빨라야 돼. 그래서 개념 듣고 1단원, 2단원, 3단원 그 정도까지 했으면 요 1, 2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시간 체크를 하세요. 시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1, 2 모의고사에 보면 회차별로 이렇게 제한 시간이 써 있을 거예요. 12문제인데 요 정도는 이제 6분 안에 풀자. 요 정도는 7분 안에 풀자. 그 12문제도 난이도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6분, 7분, 8분 이런 식으로 제한 시간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1, 2페이지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3페이지까지, 그리고 4페이지까지 훈련을 하는 거죠. 자, 1, 2 모의고사 다음에 작년에 이제 1파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1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홀인원 하프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자,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로 이제 계산이 많은 문제들. 그거는 이제 2, 3, 4페이지 문제들로 구성한 자, 하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훈구단. 자, 훈구단은 필수 암기사항을 정리해 놓은 교재죠.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이 잊혀져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반복해야 빨라지는 것들이 있어. 그냥 어렵진 않아도 정말 반복 횟수가 쌓이면서 빨라지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게 훈구단이니까 뭐 이온화 에너지도 그렇고 주기성, 특히 주기성이 그렇죠. 주기성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오비탈의 전자수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 풀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좀 더 빠르게 풀려면 이 훈구단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구단 1, 2 모의고사 이 두 개는 같이 우리 기출형 변형의 정답하고 병행해주면 훨씬 더 이게 끝났을 때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새롭게 다시 편성한 기출형 변형의 정답. 우리 수능 때까지 쌤이 열심히 같이 함께 달릴 테니까 올해 특히 우리 화학 선택자들
선생님이 더 많이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영광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끝까지 힘내시고 선생님이랑 기출형 변형의 정답 한번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은 강의에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